엔자임까지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죠. 먼저 여기서 이제 PI3, RTK, R, receptor, T, tyrosine, K, kinase. receptor, tyrosine, kinase. PI3 kinase, 이거는 phosphorinositol 3 kinase.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receptor, tyrosine kinase. 이게 enzyme coupled receptor라는 의미인데, 또는 enzyme linked receptor. 리셉터가 이제 사이토솔릭, 여기 엑스트라셀룰라라고 그럽시다. 엑스트라셀룰라. 그러면 이 리셉터에 이제 이렇게 리셉터 이렇게 돼 있다면, 이제 엑스트라셀룰라고 여기가 사이토솔이라면, 자, 이쪽에는 리간드가 결합하는, 리간드 외부에서 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가 타고 들어와서 이쪽에 컨포메이션을 바꾸죠. 이쪽에 컨포메이션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에 이제 엔자임 액티비티가 있는데, 엔자임 액티비티가 뭐냐면 이제 카이네이스 하는 액티비티. 카이네이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ATP를 이용해서, 그죠? ATP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포스포릴레이션 해주는 놈이 카이네이스죠. 그래서 특히 이제 카이네이스인데 얘가 어디다가 포스포릴레이션 해주냐면 타이로신에다가. 타이로신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Y 이렇게 쓰죠. 타이로신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OOH, 여기 NH2, 여기 H, CH2, 여기 벤젠링이 있으면 벤젠링의 끝에 OH가 달려있죠. 이게 이제 타이로신의 구조죠. 그러니까 타이로신에 OH가 달려있는 놈한테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할 수 있죠. 또 OH가 달려있는 아미노산이 뭐가 있냐면 이거 이제 타이로신이고, OH가 또 달려있는 게 뭐가 있냐면 시린이 OH가 달려있죠. C, 여기 이제 앞에 구조는 똑같다고 치고 CH2 OH, 시린에 또 뭐가 있어요? 타이로신이 있죠. 타이로신 C, CH2, CH3, 여기 OH, 요 타이로신, 트레오닌, 요거 시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자, 그럼 OH, 시린하고 트레오닌은 거의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시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스가 있고, 타이로신의 OH에다가 포스페이트 붙여준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스. 카이네이스 종류가 다르겠죠. 요거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이쪽은. 그래서 타이로신의 OH에다가 포스페이트 붙여주는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시린, 트레오닌, 카이네이스는 이런 시린이나 트레오닌의 OH에다가 포스포릴레이션을 카이네이스. 그래서 우선 제일 유명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그러니까 이 리셉터에 있는데 이 사이토솔릭 사이드에 그 엔자임 액티브 사이트, 다시 말해서 ATP를 이용해서 타이로신 레시듀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그 같은 효소가 있다. 자, 여기서 먼저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Activated PKT는 Receptor Tyrosine Kinase죠. Recruit a complex of intracellular signaling protein. 그러니까 아까 이제 리간드랑 결합해서 액티베이트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시그널링 프로틴을 유도한대요. 이걸 어떻게 유도하는지 한번 보기로 하고, 자, most RTKs activate the monomeric GTPase RAS. 그러니까 여기서 GTPase RAS, 이거 보니까는 이제 여기서 RAS랑 G 프로틴 뭐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RTK activate PI3 kinase. PI3 kinase라는 효소를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아까 여기서 위에서 보면 다른 시그널링 프로틴을 리크루트 한다 그랬죠. 그놈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RTK에 리크루트 돼가지고 액티베이트 돼서, 얘는 누구냐면은
포스포 이너시톨에다가 포스페이트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docking, 다른 단백질이 쪽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리셉터는 fast track. fast track은 아주 성미가 급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이토솔릭 도메인이 뚝 떨어져서 뉴클리오스로 바로 들어가는. 성미가 급한 이제 fast track. sensor communication, 이 부분은 이제 동물하고 식물하고 약간 좀 다르죠. sensor communication 이 방법이. 식물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스를 이용하죠. 그 가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에틸렌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또 protein kinase network integrate information to control complex cell behavior에서 integration. 셀 시그널링들이 이쪽 저쪽 리셉터 여러 가지 있죠. 그 시그널이 다 인테그레이트 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트로덕션 할 때 배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리셉터가 있으면 이제 여기가 엑스트라셀룰라이고 여기 사이토솔릭이면 자, 리간드가 붙죠. 이 리간드. 근데 여기서 참 보면 재밌는 얘기가 이 다이머라는 얘기예요. 다이머. 이 리간드 다이머는 뭘 유도하냐면 리간드가 이 리셉터에 가서 붙으면서 뭘 유도하냐면 리셉터 다이머리제이션을 유도하는 거죠. 처음에 뭐보다 리셉터 다이머리제이션. 리셉터의 다이머리제이션. 왜 이 리셉터 다이머리제이션이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리셉터 다이머리. 왜냐하면은 그 다음 이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을 위해서 중요한 거죠.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 리셉터가 서로 다이머리제이션에서 가까워졌죠. 아주 클로스하게 되면 서로 이제 크로스파이어. 이놈은 이놈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고 이놈은 이놈을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서 서로 포스페이트 그룹이 막 붙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포스포릴레이션 시키면서 서로가 액티베이트 되고 이 포스포릴레이션 된 그룹 여기가 아까 우리가 말한 타이로신의 이제 타이로신 레지듀에 포스페이트가 붙은 거죠. 단백질이 있으면 이렇게. 그럼 이 레지듀에 와서 붙는 단백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이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에 와서 붙는 도메인이 있어. 이건 우리 요걸 갖다가 SH2 도메인이라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도메인을 가진 단백질들이 이제 와서 덕지덕지 막 와서 덕지덕지 붙죠. 덕지덕지 붙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가까워지면서 서로 얘네들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 또 다른 단백질이 이제 와서 이렇게 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그널링이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제 G 프로틴, RAS 프로틴 여기서 보시면 자, 이 RAS는 G 프로틴이에요. 그죠? GTP랑 바인딩 하니까 G 프로틴인데 처음에는 이제 GDP랑 붙으면 인액티브하다 그랬죠. 이제 거의 논팽이처럼 이제 GDP랑 결합하고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아까처럼 이제 서로 가까워져가지고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을 막 해서 액티베이트 된 프로틴에 이러같이 이제 인터랙션 하는 이런 다른 단백질이 와서 붙죠. 인터랙션 하는 단백질이 그 중에 하나가 어댑터 프로틴이 여기서 RAS, GEF 이런 단백질이 와서 붙으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단백질이 뭘 하냐면 GDP와 GTP 익스체인지를 해버리죠. 그러면 GTP와 결합된 RAS는 액티베이트 된 RAS. 이게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RAS. 캔서 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게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망가졌냐? GDP RAS가 마치 GTP 붙어 있는 RAS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GDP RAS가 시그널을 막 보내는 거죠. GDP RAS라는 것은
이와 같은 뭐 리셉터에 리간드가 붙지 않는 이런 일이 없어도 계속 시그널이 내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셀의 디비전을 막 여러 가지 이제 바꿔버리니까 캔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캔서. 요거는 시간 있을 때 다음 셀 시그널링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셀 디비전, 셀 사이클 할 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GTP-RAS, 액티베이트된 GTP-RAS는 자, 여기서 보면 MAP kinase, kinase, kinase. 이름이 좀 신기하죠. 밑에서부터 봐야 돼요. MAP kinase를 액티베이션 하는 놈이 MAP kinase, kinase. 왜냐면 ATP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포스페이트를 붙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MAP kinase, kinase를 또 액티베이션 하는 게 MAP kinase, kinase, kinase니까. RAS는 이 MAP kinase, kinase, kinase를 액티베이션 하면 자, 이것은 액티베이트 된 상태에서 누구를 포스포릴레이션 하냐면 MAP kinase, kinase를 포스포릴레이션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MAP kinase를 액티베이션 하고 MAP kinase는 얘는 타이로신 카이네스죠. 타이로신 포스포릴레이션 하니까 타이로신의 포스포릴레이션 해주는 그런 단백질로 프로틴 X, 프로틴 Y, 이번 심지어 트랜스크립션 팩터 이런 거에 이제 포스포릴레이션 액티베이션 하면서 얘네들은 시그널이 계속 전달되도록 하고 또는 단백질의 어떤 기능을 바꿔주고 얘네들은 핵으로 들어가가지고 진 익스프레션을 바꿔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PI3 카이네이스라는 것과 이제 이 RTK가 어떻게 가냐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패스웨이는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아까 리셉터 다이머리제이션에서 오토포스포릴레이션이 있고 오토포스포릴레이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른 단백질을 리크루트하는데 그때 리크루트된 단백질이 바로 PI3 카이네이스이고 이 PI3 카이네이스는 자, inositol phospholipid 얘는 지금 예를 들어서 1번, 뭐 5번 이런 1번, 4번 뭐 이런 식으로 5번 이런 식으로 포스포릴레이션 돼 있는데 세 번째에다가 이제 포스페이트 하나 더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1, 3, 5가 됐다든가 이렇게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으면 요게 바로 이제 베이트란 요게 뭐예요? 낚시에서 미끼잖아, 미끼. 미끼처럼 역할을 해가지고 누구를 리크루트 하냐면 여기서처럼 프로틴 카이네이스 1, AKT 이런 단백질이 리크루트 되고 얘네들이 결합이라는 것은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랬잖아요. 결합. 이 같은 결합이 있으면서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틴 카이네이스 1이 AKT를 포스포릴레이션 했고 근데 이제 프로틴 카이네이스 2가 또 AKT의 또 다른 부분을 포스포릴레이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KT는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이제 셀 사이클에 관여되는 이건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그 AKT도 만만치 않은 놈입니다. 보시면 시그널이 와서 이제 AKT 포스포릴레이션 해주면 얘도 카이네이스거든요. 이 카이네이스가 누구에게 포스포릴레이션을 해주냐면 여기서처럼 bad와 BCL2가 있는데 bad에 포스포릴레이션 해주면 bad가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BCL2를 독립시키죠. 독립시키면 얘는 액티베이트 돼. BCL2는 어떻게 하냐면 에이포프토시스를 막어. 에이포프토시스를 막으니까 세포가 계속 생존하겠죠. 세포가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시그널이 만약에 이제 이게 무슨 이유에 의해서 뭐 포스포릴레이션이 안 일어나도 그러니까 서바이벌 시그널, 업스트림 시그널이 없어도 만약에 뮤테이션에 의해서 이 시그널이 계속 내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그널이 계속 내려가면 세포는 계속 생존하는 시그널로 갈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될 세포들도. 그러다 보면 여기서 이제 암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AKT
이것이 이제 또 암에 많이 관여되는 그런 단백질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우리가 스터디할 때 도대체 여기에 있는 레시듀, 여기에 있는, 여기 Y라는 것은 타이로신이죠. Y가 타이로신이죠. 이 타이로신을 어떤 타이로신이 어떻게 시그널에 중요한 역할을 하나,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알라닌 스캐닝이라는 거예요. 알라닌 스캐닝. 자, 알라닌 어떻게 생겼어? C, 여기 이제 COH, 여기 NH2, 여기 H. 알라닌은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C, H, 3. 여기 알라닌이죠? 아주 샘플하게 생겼죠, 알라닌은. 그러니까 글라이신보다는 좀 크지만, 상당히 작으면서 차지도 안 띄고, 그러니까 약간 좀 투명한, 무색 투명한 스타일이죠, 얘가. 무색 투명한 스타일. 여기, sorry. 요거에 이제 H가 붙어 있는 게 글라이신이죠. 요게 알라닌이고, 요건 글라이. 이렇게 됐다면, 알라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라닌. 여기를 하나하나를 알라닌으로 바꾸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죠. 이같이. 이제 테스트 해보면, 그죠? 알라닌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또 여기가 알라닌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면, 그때 리크루트 된 단백질이 뭐다라는 게 이제 알려지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셀 시그널링에 관여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처럼 이쪽 레시듀 있으면 어떤 단백질이 못 와서 붙죠, 여기는. 그럼 얘는 요 레시듀, 여기 있는 Y 레시듀, 원래 있었던 Y 요 레시듀는 여기에 어떤 단백질 리크루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걸 스터디할 수 있죠. 시그널링의 단계들을 알아냈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어떤 물품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라스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있고, 그 다음에 Y 아래, 그 다음에 어떤 W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단계로 알아보는 거죠. 이거를 reconstitution 또는 우리가 요거는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실험을 하게 되냐면 reconstitution. 하나를 이제 모든 걸 빼고서 다시 더하기 실험을 해주는 거죠. 뺀 자리에서 다시 더해주는 실험을 통해서 그 순서를 알아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그널링 패스웨이의 그 패스웨이들을 밝혀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I3 카이네스도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거죠. 또는 AKT가 PI3 카이네스 아래에 있다는 것도 다 알게 됐고. 자, 또 한참 내려갔더니 토르라는 게 있으면서, 토르라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을 저해한다든가 또는 프로틴 신테시스를 스티뮬레이션 한다든가 이런 것에 얘네들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셀 그로스를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다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알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쭉 알고서 서로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긴 G 프로틴이죠. GPCR. 요거는 엔자임 커플드 리셉터 ECR. 이렇게 됐다면 얘네들도 이제 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그널들을 하나하나 알아내는 거죠. 이 시그널들을 다 알아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이 이제 두 가지 시스템을 유전적으로 합쳐가지고 한번 스터디 해볼 수 있죠. 두 가지 시스템을 합쳐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기하게도 이 엔자임 커플드 리셉터의 시그널, 걔가 포스폴라이페이스 C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G 프로틴 커플드 시그널도 프로틴 카이네이스, 포스폴라이페이스 C에 영향을 미쳐서 이 시그널들이 서로 섞이더라는 거야. 인테그레이트 되는 거죠. 시그널이 드디어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나는 것까지 우리는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선율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이렇게 단선율적으로 흘러내려가는 시그널들이 아니고, 이 시그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크로스톡을 하고 있죠.
또 하나 fast track, 빨리 하는 방법. 자, 이거는 결합을 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결합과 동시에 이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핵으로 직접 들어가는. 딴 리셉터는 결합해서 시그널링 그래서 그게 드디어 핵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 여기서 바로 잘라지자마자 핵으로 들어가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을 이걸 notch 시그널링이라는데 아주 유명한 시그널이죠. 이건 fast, 매우 빨리 일어나. 특히 이제 그 뭐 초파리 같은 것에서 번데기가 날개도 생기고 하는 그런 경우 이 너치 시그널링이 많이 관여하죠. 또 하나 식물의 경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에틸린 경우, 에틸린. 사과 예를 들어서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 초록색 바나나를 빨리 익게 하는 방법 뭐예요? 사과를 잘라놓으면 되죠. 사과를 잘라서 옆에다가 같이 상자에다 넣어두면 상당히 빨리 익죠? 왜냐하면 여기서 에틸렌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과도 약간 좀 흠집 난 사과면은 훨씬 더 에틸렌을 많이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자르는 거죠. 통째로 한다. 자르면 이 바나나가 여기서 에틸렌이 나와가지고 얘가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시그널을 줘가지고 시그널을 줘서 에틸렌이 붙어가지고 시그널을 주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이 에틸렌에서 원래 내려가던 시그널이 뭐 블럭이 된다든가 또는 반대로 시그널이 내려간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 조정돼가지고 좀 읽는 거죠. 오케이? 만약에 에틸렌이 없으면 뭐 이러한 프로틴 카이네스가 안 내려가서 트랜스크립션 액티베이션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그널링이 가스에 의해서 에틸렌 가스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자 프로틴 카이네스 네트워크가 인테그레이트 된다는 거죠. 인테그레이트 그게 이와 같이 시그널 A, B, C, D 또는 뭐 이런 어떤 컨비네이션으로 시그널이 이제 이루어질 때 얘네들은 서로 우리 이것을 뭐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아주 좀 고상한 단어를 쓸 수도 있고 인테그레이션 약간 그 10대들의 또는 젊은 층의 용어로는 crosstalk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는 거죠. 얘네들이 어떤 놈은 서로를 얘가 한쪽에 일 액티베이션 시키고 또 한쪽으로는 이쪽에서 액티베이션 돼서 이쪽에 있는 포스포릴레이션 그룹 이쪽에서 포스페이트 이쪽에서 포스포릴레이션 해서 드디어 얘가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 이런 시그널 C 같은 경우는 이니비션 시그널 이니비션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량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생명체는 상당히 밸런스를 이루면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스를 통해서 본 엔자임 커플 리셉터를 공부했습니다.